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문학과 자기경영 역량에 해당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를 살짝 엿볼까요? 영국의 18세기 고직소설 전통과 추리소설 구성이 현대적으로 녹아있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또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풍부한 변주를 가능케 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이다. 그리고 뮤지컬 신화도 이어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뮤지컬로 훨씬 더 익숙할 텐데요. 히트하는 영화나 뮤지컬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도 원작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공통점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 시의 내용을 좀 잘 나타낸 책 표지 같아서 제가 몇 장 이렇게 올려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표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완전 무섭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섭다 또는 어둡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킬과 하이드를 잘 표현한 양면성도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창조한 지킬은 자신의 성격의 어두운 면, 선한 면 이렇게 구분하고요. 전자를 감추고 후자를 내세워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을 즐기는 극단적인 위선적인 인물이죠. 결국 작가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위선을 경고합니다. 작가가 위선적인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든 영화를 보든 노래를 듣던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도 그냥 이건 이런 것이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표지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인간 본성의 선악을 상징하는 지킬과 하이드를 아주 잘 표현한 표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지킬은 선한 동기로 실험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창조한 하이드 때문에 괴로워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려집니다. 뮤지컬 신화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우리 지킬 앤 하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 누굴까요? 네, 아마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던 조승우 씨 여러분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노래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실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게 박힌 머리숱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여러분 노래 감상 잘 하셨어요? 노래 가사 중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작은 힘이나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요, 먼저 작가 소개, 등장인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와 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스 코난 도일은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작품들은 영국 문학계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그와 대적할 만한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요, 스티븐슨은 따분한 영국 신사에 대한 사건을 세밀하고 현실감 있게 묘사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 사건 뒤에는 즐거움과 끔찍한 악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불길한 암시가 숨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스티븐슨은요, 1850년에서 1894년까지 살았고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신입니다. 17세 때 토목 기사인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에딘버러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아주 몸이 약했나 봐요. 허약한 체질과 문학을 애호하던 성향 때문에 전공을 법학으로 바꿨습니다. 1870년대 중반부터 카누를 타고 프랑스와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담은 서수필집 내륙 여행과 도보 여행으로 프랑스를 다니던 시절을 묘사한 당나귀와 떠난 여행은 그를 유명한 작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75년에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나 개업의 뜻이 없어 아버지와의 불화와 청교도적인 억압을 벗어나고자 프랑스로 떠났고요. 당시 파리에서 만난 11세 연상의 미국인 해니 밴드 그리프트 오즈번을 사랑하게 되어 나중에 그녀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가서 1880년에 결혼했습니다. 또 스티븐슨은요, 1888년 고국을 떠나 남태평양의 사모아 제도를 여행하며 쓴 팔레사의 해변, 썰물 등의 여행기가 있습니다. 사모아 섬에 저택을 짓고 살면서 건강을 회복했지만 44세 아주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사모아에서 비판의식이 날카로운 지식인으로서 그곳의 정치 상황 개선에 힘쓰고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현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답니다. 기발하고 환상적인 기법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시대 상황 속에 숨어있는 모순을 담아낸 스티븐슨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작가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작가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모두 기억하는 것은 힘드니까요. 제가 이렇게 간략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 변호사이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여 유럽 여러 곳에서 요양 생활을 하다가 30이 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죠. 이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남겼으며 교훈이 담긴 공상적인 모험담과 환상적인 세계를 그렸다. 작품 세계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주요 작품으로 보물섬,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티븐슨이 사모아 섬에서 저택을 짓고 살았고 또 사모아에서 비판의식이 날카로운 지식인으로서
그곳의 정치 상황 개선에 힘쓰고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현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모아 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동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 장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저쪽에 있고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둔 곳이 사모아 섬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가는 직항이 없다고 해요. 말년에 사모아에 살면서 열강들의 식민지 활동을 비난하고 사모아인들의 그 정당함을 위해서 힘썼고 그러다 보니 그들과 정을 쌓았고 그리고 일찍 사망을 하게 되었죠. 사모아인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바하산의 정상에 안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모아 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폴리네시아의 심장으로 불리운다라고 하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바다,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있는 여행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3,000년 넘게 이어온 독특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여행지랍니다. 우리 모두 꼭 한번 가보도록 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박물관 구경 한번 해볼까요? (120년) 전 스티븐슨이 살던 이 집은 한때 사모아 총리 관저로도 사용됐다고 한다. 폐병을 앓았던 스티븐슨은 건강을 위해서 6년 동안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사모아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친절과 깊은 이해력으로 사모아 사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병상에서도 책을 썼는데 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집필한 허미스톤의 두 권 미완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묘비에는 스티븐슨이 죽기 10년 전에 직접 지었다는 진혼곡이 새겨져 있었다.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그의 무덤을 마련해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모아의 추장들이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무래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의 주인공인 우리 헨리 지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은요, 학식 있고 훌륭한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명예롭고 빛나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쾌락을 탐하는 성향입니다. 자긍심이 강해서 대중들 앞에서 철저하게 근엄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오만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지킬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고귀한 가치관에 따라 욕망을 억누르고 그리하여 지킬의 내면은 선과 악이 엄격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지킬은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과학적 발견을 통해 각각의 본성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뒤흔든 다음 영혼에 따라 육체가 제2의 형태와 모습으로 되체되는 약물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약물을 복용한 결과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헨리 지킬의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에드워드 하이드 한번 볼게요. 사진도 굉장히 끔찍하죠. 자, 에드워드 하이드는요, 약을 먹고 변신한 헨리 지킬의 분신입니다. 몸집이 왜소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하게 생겼으며 나쁜 짓과 살인까지 저지르며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터슨 변호사로 가볼게요. 지킬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죠. 이 작품의 화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킬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하죠. 자, 리처드 앤필드 봅니다. 어터슨 변호사의 먼 친척으로 어느 날 새벽 하이드가 어린이에게 한 끔찍한 행동을 목격하고 어터슨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레니언 박사는요, 지킬 박사와 어터슨 변호사와 어릴 때부터 오랜 친구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지킬 박사로부터 하이드에 관한 비밀을 알고 괴로워하며 죽게 됩니다. 폴은요, 지킬 박사의 아주 충실한 집사이고요. 일주일이 넘어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아 지킬 박사가 하이드에게 살인당했다고 어터슨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킬은 인간의 성과 악어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헨리 지킬과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두 존재가 한 몸 안에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쭉 우리가 작품을 감상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차례차례 하나씩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선행을 베푼 유명한 의사지만 향락에 쉽게 빠지고 몸이 건조한 학문 생활의 지겨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가끔 이나마 신나게 놀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자기가 원할 때 변신할 수 있는 약물을 발명합니다. 그 약을 들이키면 악마적 본성이 망토를 껴입듯이 지킬 박사의 몸을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으로 바꾸죠. 하이드의 몸으로 제멋대로 사고를 치다가 그게 실증나면 다시 지킬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난 악행을 회개하고 선행으로 지난 잘못을 보상하는 이중적인 삶을 즐깁니다. 지킬은 하이드로 변해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활을 마감합니다. 우리 지킬 박사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대한 명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86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4만 부 이상이 팔려나갈 정도였다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요,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아주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화, 뮤지컬, 이런 작품들의 모티브가 된 것이죠.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흑마법, 나쁜 목적을 위해 악마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는 마법이라고 하는 흑마법의 힘을 통해 문학으로 옮겨진 가장 격렬하고 오싹한 멜로드라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명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체면을 중시했던 인간의 양면성, 또 인간 내면의 성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점점 떠는 사회에 위선을 고발한 공포, 스릴러 소설로서의 명성,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감상해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작가 스티븐슨의 일대기를 통해서 작품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유명한 지킬 박사는 도덕심이 없는 흉악한 인간 하이드로 변신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하죠. 원래부터 선과 악의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공존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한 박사는 그 한쪽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육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가 하이드 씨가 되어 있는 동안은 도덕의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행동을 거듭하는 사이에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이드의 모습을 늘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로서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요. 모든 계층으로부터 규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중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분열된 자아, 다양한 자아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방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작품을 쭉 한번 평가, 감상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위선에 대한 통찰서이죠. 선과 악, 인간의 원초적 이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지킬 박사처럼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중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법과 도덕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고요. 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이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한 것이 바로 법이지 않을까요? 하이드처럼 강제로 남의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다치게 하는 일, 또 고의로 다른 이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어겼을 때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우리가 법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덕이라는 것은 법과 같은 강제성이 없어요. 개인의 양심이나 동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책 속에서 하이드의 살인사건을 목격한 하녀가 신고를 한 것. 또 실험 전에 지킬 박사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선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식을 해서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도 도덕을 지키기 위한 동기는 된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욕망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감상 잘 하셨나요? 이번 주 과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감상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지 않게요. 대여섯 문장에서 약 10문장 정도 작성하시고 과제로 업로드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뮤지컬로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기 경영 역량에 해당되는 두 번째 작품,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함께 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